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8일 화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RFHIC 종목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30년 경력의 펀드매니저가 분석해주는 RFHIC. 네, 저희가 저희 이제 카페 회원들에게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느냐를 쭉 리스트를 받아서 제 나름대로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데 RFHIC 즉 5G 관련해서 물려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분석하기 쉽고 우리 예측하기 쉬운 RFHIC를 한번 가지고 최근 5G 시장이 어떤 상태이고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30년 경력의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 하는가. 근데 만약 제 펀드에 이 종목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처리했을 것인가 이러한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것들만 분석해서 제 모든 지식을 막 쏟아 부으려다가 줄였는데도 분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끝까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결론부터 봅시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쓰면서 이야기했는데 속도만 빨라서 뭐하냐. 이 오미크론 장애 이런 유가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침체로 가는 전쟁 상황에서 과연 5G고 4G고 이 상황이 그렇게 중요한가? 빨라서 뭐 하는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지금은 빨랐는데 여기다 뭘 담을 것인가? 빨랐던 여러 나라들 봤더니 그냥 빠르더라. 빠르고 그냥 뭐 유튜브 많이 보고 그렇죠? 데이터 스트리밍 많이 하고 넷플릭스 자주 보고 뭐 이 정도의 어떤 산업 뭐 이런 거에서 몇 조를 갖다가 부을 것이냐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글로벌 여러 국가들이 정확하고 클리어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사람도 부족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통신 인프라는 국가별 개발 발전 순위에서 좀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의료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지 통신 인프라 확충이 그렇게까지 각 나라의 오미크론의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로 투자할 만한 그러한 산업이냐 산업 내에서도 매력도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글로벌 인프라, 통신 인프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데 그렇게 어지간하지 않다는 게 제가 본 시각입니다. 한국마저도 투자가 줄고 있죠. 네. SK텔레콤부터 3개 회사가 작년에 5G 투자하는 것들이 그 전 투자했던 처음 초창에 밀어붙였는 것보다도 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빛 좋은 개설구라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이 빛 좋은 개설구. 또한 글로벌적으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시장 자체가. 네.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 원래 강자인 유럽, 새롭게 치고 들어간 삼성전자가 과연 얼마나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상황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매력적으로 가격이 하락되어 있는 종목도 수두룩박둑한데 5G 자체 섹터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기반에는 국가들이 어전트하게 투자할 그러한 섹터나 산업이 아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좋아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국가를 운영하고 투자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5G에 대해서 좀 더 뒤로 밀려있는 매력 포인트가 뒤로 차순위로 밀려있는 그러한 원인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결론을 일단 내봤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봅시다. 48,000원까지 2021년에 음리 1, 2월에 갔다가 이렇게 빠지면 28,000원까지 딱 반 빠졌다고 봅니다. 반 빠졌다고 보고 있고 향후에 이게 돌아설 건지 말 건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봐서 가격적으로는 이렇게 돌아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가 필요하냐 여기다 투자하는 게 더 수익적으로 이로운 거냐 아니면은 뭐 화끈하게 가는 뭐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든지 반도체를 투자하든지 리오픈주를 투자하는 게 더 매력적일 거냐 이 매력성 어필에서 5G가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가 굉장히 중요한 향후의 반등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봅시다. 뭐 외국인들도 그렇게 사지를 않죠. 국내 기관도 뭐 그렇게 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급에서는 거의 B급이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이해하는 몇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네, 지라 갈륨 트랜지스터 그렇죠?
GaN,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그다음 지라갈륨 전력 증폭기, 동사의 가동률, 비용 상승 어떻게 될 것인가, 방산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에 동사의 주력 먹거리인 전력 반도체 조인트 벤처, SK 하이닉스 그룹과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미래 먹거리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동사를 이해하는 키워드인데, 특히 GaN 트랜지스터, 지라갈륨 트랜지스터의 미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동사의 매출액 구조를 보면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제작이 약 매출액 40.5%, 이걸 가지고 지라갈륨 증폭기, 전력 증폭기를 만든 게 57.78%.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생산하고 이 트랜지스터로 전력 증폭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이 구조, 삼성이라든지, 또 삼성이 많이 납품하죠. 그래서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지라갈륨 증폭기가 가장 중요한 매출액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GaN, 이 지라갈륨, GaN 반도체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트랜지스터는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반도체를 만드는 그 기본 그 소재가 Si, 실리콘으로 많이 만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든 반도체는 대부분 실리콘 반도체입니다. 실리콘은 물리적 특성상 고전화, 고주파, 고열 등 환경에서 성능을 구현하기에 좀 힘든 구조가 있지만 싸고 만들기가 쉽고 많이 만들었을 때 Si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웨이퍼의 기본 틀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SiC 반도체, 카보를 섞어가지고 카바이드를 섞어서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만드는 게 최근에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복합 반도체인 거죠, 그렇죠? 네, 하나의 물질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카바이드라는 탄소 카바이드를 넣어서 반도체를 만드는 게,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게 SiC 반도체입니다. 여기에 때로 또 다른 형태의 반도체가 GaN 반도체, 갈륨과 나이트라이드라는 지라 물질을 섞어서 만든 게 지라 갈륨 반도체, GaN 반도체, 이렇게 세 개 형태의 반도체가 주로 현재 사용되는 반도체죠. 그럼 Si 반도체는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뭐 PC라든지 핸드폰 같은 데 들어가는 SiC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무선 쪽, 통신 쪽은 좀 특이하게 열이 많이 나고 많이 전력을 파를 잘 전달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특징이 필요한 데는 GaN 반도체, 지라갈륨 반도체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죠. 그래서 고주파라든지 이러한 데는 지라갈륨 반도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통신 반도체의 종류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Si 반도체를 최근에 사용하다가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SiC 반도체나 GaN 반도체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RFHIC는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어떤 회사와 거래를 하는가? 항상 제가 서프라이 체인을 먼저 점검을 하라고 했죠. 이게 핵심이죠. 자, RFHIC는 RF 부품, 네, 라디오 프리퀀시, 그러니까 전파를 주고받으면서 통신하는 이러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전자와 거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키아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고, 중국 화웨이하고 거래를 하다가 화웨이가 유탄을 맞으면서 회사가 어려움이 좀 처했죠. 아직도 거래는 하고 있지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에릭슨하고도 거래를 하고. 그러면 삼성전자, 노키아, 화웨이, 에릭슨하고 거래를 하면 글로벌 부품, 글로벌 통신사, 통신장비를 만드는 회사하고는 100% 거래를 하고 있다.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나쁜 상황은 아니다. 거래처는 다양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사는 어떤 회사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증폭기는 전력을 막 증폭해서 보내서 소리를 크게 시키는 증폭기는 이제부터는 실리콘 반도체에서 과거는 실리콘 하나만으로 만든 반도체를 쓰다가 요즘은 화합물 반도체, 지라갈륨 반도체로 전환 중입니다. RRH는 소형 기주국이라고 하는데, 이 소형 기주국을 만드는데 RFIC가 만든 전력 증폭기가 여기에 부품으로 들어가서 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실리콘 기반 소자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을 LDMOS 반도체라고 하죠. 네, 실리콘 반도체로 만든 것을 LDMOS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 반도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문제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RFHIC는 실리콘 카바이드 위에 지라 갈륨을 넣는 방식의 전력 증폭기를 만드는 회사이다. 오, 이 지라 갈륨 반도체는 일본의 스미트모가 6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우리 RFHIC가 25%를 점유하는 2위입니다. 오, 글로벌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일본 스미트모 다음에 2등을 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웨이퍼를 만드는데 실리콘 Si 하나만 위에다가 바로 도포를 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 Si 위에다가 또 다른 사물을 섞어가지고 여기다가 또 반도체 회로를 그려서 만드는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있고 반도체 트랜지스터 같은 의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지라 갈륨 트랜지스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일본의 스미토모가 60%, 우리 RFHIC가 25%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인피니언과 NXP가 한 15%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LDMOS, 실리콘을 기반으로 가장 단순한 형태의 SI LDMOS 반도체가 이게 지금 이제 하늘색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가 이제 주는 거 이 검정 파란색 진한 파란색의 지라 갈륨 반도체 사용량이 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또한 이 지라 갈륨 전력 반도체가 라이다 센서에서도 전기차의 라이다 센서에서도 사용되죠. 성능도 좋아야 되고 열에도 강해야 되고 물체나 이런 인식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지라 갈륨 반도체가 전력 반도체 쪽으로 전력 반도체로 굉장히 중요하죠. 향후에는 이 전력 반도체가 반도체의 핵심인데 이쪽에 지라 갈륨 반도체의 사용폭이 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앞쪽에서 실리콘 SI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반도체를 만드는데 과거에는 SI 하나만 만드는 8인치짜리 웨이퍼를 만드는 게 SI 가장 기본적인 반도체였습니다. LDMOS를 반도체라고 부르죠. 주로 3기가 이하에서 사용되었고 RF 출력은 200W 이하, 밴드는 200MHz 그렇죠? 에너지 밴드는 1.12V, 열 전도에는 70, 단위는 제가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6인치 웨이퍼를 사용하는데 이게 비소, 지라 비소죠. AS는 비소, 이러한 반도체도 하나 싱글 반도체가 또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잘 사용이 되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것은 최근에는 이 SiC 실리콘 카바이드를 깔고 여기에 지라 갈륨을 올려서 이것을 통으로 만들어서 4인치 웨이퍼에 만드는 지라 갈륨 반도체가 시장에 나왔다는 거죠. 일단은 웨이퍼 크기가 작아졌죠. 그렇죠? 그리고 성능은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여기에 최근에 지라 갈륨의 SiC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를 밑에다 깔고 위에다가 지라 갈륨을 올렸는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를 빼고 다이아몬드를 밑에다 깔고 그 위에 지라 갈륨을 올리는 다이아몬드 지라 갈륨 반도체가 새롭게 시장에 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단순하게 실리콘을 갖고 만들다가 단순으로 그 다음 실리콘 지라 비소 형태의 단순 실리콘을 만들다가 여기에 실리콘 카바이드를 깔고 그 위에 지라 갈륨을 얹어서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를 만든 거죠. 더 작고 더 열도 적게 나고 더 어떤 전력의 움직임 같은 걸 잘 전달해주고 잘 견디고 여기에 또 다이아몬드까지 사용해서 만든 화합물 반도체가 시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발전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새로운 소재인 다이아몬드를 기판의 밑에 깔고 그 위에 지라 갈륨을 넣는 그러한 반도체를 지금 실험 중이고 이게 곧 나올 거다. 이게 이제 동사의 미래 먹거리인데 동사는 새로운 소재인 다이아몬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는 특유 강택 및 화려함으로 보석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다이아몬드 자체가 다양하고 우수한 물리적 특성으로 산업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죠. 구체적으로 다이아몬드 특성을 살펴보면 구리보다 4배 정도로 큰 열 전도율을 가지고 고압, 고출력 반도체에 요구되는 큰 에너지 밴드값과 항복 전압
및 높은 전자 이동 능력을 갖는 등 반도체를 가진 소재로서 우수한 특성을 갖는다. 항복전압, 제가 이런 말은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예. 예, 동사는 이러한 다이아몬드의 우수한 특성을 제품에 접목시킨 다이아몬드 웨이퍼 및 제조 공정에 대한 원초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최초로 지라칼륨 언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상용화를 위해서 영국의 엘레먼트 6사로부터 이 기술의 설계 기술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렇죠? 5세대 이동통신 및 방위 산업에서는 우수한 방열 특성 및 높은 주파수가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가 다이아몬드를 기반한 지라갈륨 반도체이다. 동사가 미래 먹거리로 이 반도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동사가 어떠한 업무를 하고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지를 이해를 했으면 최근에 동사의 주가가 왜 하락을 했는가? 하락 이유를 한번 짚어봅시다. 첫째는 삼성전자의 의존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더를 많이 따와서 밑에 내려주면 잘 되고 그렇지 안 되면 안 되는 그러한 구조죠. 동사는 사업 구조상 삼성전자 통신장비 사업 실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미치고 있습니다. 동사 영향이 미치는 거죠. 삼성전자는 버라이전 사업이 또여서 많이 연동되어 있죠. 근데 최근에 버라이전 사업 외에 다른 오더를 거의 놓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네, RFHIC는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이다. 이렇게 삼성이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기자에서 RF 머티리얼즈는 증폭기를 만드는 회사이죠. 두 회사가 모회사와 자회사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다. RF 머티리얼즈는 자회사이죠. 여기에 지라갈륨 반도체 자체에 연구를 하거나 또 다른 지라 비소, 아까 말한 다이아몬드를 기반한 지라갈륨 이런 반도체를 연구해서 RFHCI에 납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이 된 2019년에 1000억도 안 되면 아주 뭐 소형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동사의 목줄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실적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동사는 삼성전자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가장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오더를 많이 못 따온 거예요. 버라이전은 2020년인가 8조를 땄죠. 그리고 에릭슨이 나머지 9.5조를 딴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0% 버라이전을 다 딴 게 아니에요. 예, 버라이전은 삼성전자에 8조를 주고 에릭슨에 9.5조를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T&T는 실패를 했어요. 에릭슨하고 노키아하고 수주를 했죠. T모바일도 2020년에 실패를 했습니다. 역시 에릭슨과 노키아가 따갔죠. 일본의 NTT 도코모나 KDDI도 NEC나 후지츠가 따가고 삼성전자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일본 애들이 삼성전자를 좀 견제하기 위한 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T나 KT나 LG U+도 2020년에 8.79조, 2019년에 20년이 아니라 19년에 8.79조 정도를 투자했고 2020년에 7.46조를 투자한 거죠. 올해는 얼마 투자했는지, 작년에 얼마 투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5G엔 투자가 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작년에 수주가 좀 나온 것 같고, 베트남의 비에텔을 또 수주를 좀 했고, 영국의 보다폰을 수주한 정도? 이건 메이저와 주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미국 것들이 주력인데, 여기서 미국과 일본 것들, 유럽 시장에서 그렇게 큰 성과가 못 나고 있다. 이렇게 동사의 주가 하락의 원인을 아주 한 줄로 딱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역별 공급망 스케줄 전망을 보면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가 2022년 올 1분기부터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다. 일본의 NTT 도코모에도 2분기부터 공급을 할 예정이고 영국 보다폰도 2분기부터 공급을 할 예정이고 캐나다의 삭스텔이죠, 그렇죠? 삭스텔에도 2022년부터 공급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이 지금 깔고 있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숫자로 찍혀야만 되는데 이게 계속 늑대소년처럼 기대감만 주고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모 애널리스트가 만드신 건데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동사 RFHIC의 미래가 너무 밝아 보인다. 2020년에 21 작년은 버라이전과 국내와 일본, 캐나다가 들어오고 올해는 버라이전, 국내, 인도,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5G에 투자를 할 것이다. 시장이 들어올 것이다.
이 장밋빛 전망으로 사람들이 5G가 이제 반등을 하겠지 했다가 거의 이 나가리가 되는, 100% 나가리는 아니지만 많이 실망을 실질적으로 까봤더니 실질적으로 실행된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보고 있다가 이제 실망해서 막 던지면서 빠져나오는데, 이것들이 정말 시장에서 실행이 될 수 있는 거냐, 이것을 검증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하지만 이건 천수답인 거죠.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오다가 확인이 된 이후에 기대감으로 미리 투자를 했다고 오다가 확인이 돼서 뉴스에 나오면 팔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계속 실망을 시킨 그 과거 경험이 쉽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블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동사 4분기 실적은 매출액 305억, 영업이익은 15억으로 플러스로 전환을 했네요. 컨센서스를 일단 하회했습니다. 방산 관련 매출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통신장비약 매출이 기대치를 하회했다. 이게 이 4분기 실적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수주 지연에 따른 가동률 하락과 전력 반도체는 신사업 준비를 위해서 연구개발 비용이 올라가고 기타 일회성 비용 등이 반영되면서 동사의 실적마저도 그렇게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감으로 주가가 얻어맞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미래에 있죠.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는 정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금년에도 상저하고 실적 흐름이 예상됩니다. 상반기 버라이전 공급 물량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고객사 내에서 버라이전 공급 외에도 영국, 인도 등 여타 지역으로 확장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더불어 방산 및 RF 에너지 등 자회사 등 통신의 분야도 견조한 매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RF 에너지는 차세대 신규 먹거리 사업 중 하나로 2022년 100억 수준의 매출이 예상된다. RF 에너지는 이제 웨이브 전자파를 이용해서 음식을 돕는다든지 식품 쪽으로 또 뭔가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최첨단을 연구하는 그런 좋은 면이 있습니다. 여러 산업의 고객사와 논의 중으로 향후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는 미래 먹거리다. 그렇죠? RF 에너지 자회사로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상승장에서는 동사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지만 이런 장에서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섹터 자체가 돌아서야 합니다. 자, 글로벌 A4 제자사와 전력반도체 조인트벤처가 2022년 올 1분기 중에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SK 실트론인데, SK 실트론과 글로벌 웨이프 제자사 SK 실트론과 전력반도체 지라 갈륨 관련 다이아몬드 기본으로 하는 그런 전력반도체 조인트벤처 회사가 2000년 올해 상반기에 회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동사의 미래 먹거리죠. 이게 정말 조인트벤처가 출범한다면 동사는 바닥은 탈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의 매출 인식 효과는 빠르면 2023년 말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향후에 정말 된다면은 내년부터는 찍힐 거니까 올 하반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SK 실트론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인트벤처 설립 마무리와 함께 관련된 매출처 및 사업계획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방산 관련 매출은 2021년 500억 추정되면 60% 증가한 800억 수준으로 추정되어 뚜렷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방산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산 관련 매출은 21년 500억대 추정인데 올해는 800억까지 오를 확률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미국 버라이전, 일본 NTT 도코모, 인디안 릴라이언스 지오 등 삼성전자를 거쳐 공급하는 통신장비 매출은 하반기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상반기 내에는 손 빨고 쭉쭉 있어야 되는 거죠. 시장마저도 이렇게 거꾸러진 상황에서 누가 하반기에 매출이나 오더가 나올 것을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늑대소년처럼 그동안 너무 많이 당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극복이 돼야만 동사는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 동사는 올 하반기에 버라이전 이외에 일본 NTT 도코모가 또 새로 오파 주문이 나와야 되고,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 삼성전자를 거쳐 통신장비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 실질적으로 오파가 나와야 된다. 이것에 대해 숫자에 대한 검증이 없다면 동사는 참 버티기 힘들 것이다.
이런 면에서 두 가지로 보는, 첫째는 이 섹터 자체의 매력이 없다. 왜냐면 많이 빠졌어도 향후에 이게 올라올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개별 종목 측면에서도 삼성전자에 의존을 하는데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장비가 그렇게 브라이트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두 가지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떡락을 했는데, 이것을 끌어올리려면 이 요인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죠. 그렇죠.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이제 바닥에 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추가의 더 하락을 의심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가진 기업이 500개가 넘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통사는 3만 원 정도의 회복을 하면은 일단 좀 줄여야 할 것 같다. 3만 원 정도에 오면 한 30%는 줄이고 그 다음에 대체를 하는 게 낫는 게, 존버를 할 사람 존버를 하고, 아니면은 뭐 다 팔든지, 이 정도인데 일단 3만 원까지는 버티는 방법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조언은 없습니다. 네. 계속 지금 늪속에 빠진 종목들을 제가 좀 리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소유하시고 늪속에 빠져서 고통받고 계신 우리 친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일단 3만 원이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더 빠지더라도 견디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